시간이니까 첫 시간인데 자,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다 할 거예요. 우리가 1학년 2학기 과정은 대체적으로 도형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2학년 2학기 과정도 그렇고 도형하고 통계에 관한 내용인데 그 초등학교 때 했던 도형 이런 부분들 조금 자신 없었던 친구들은 2학기 거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그죠? 정리되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조금 놓쳤던 거 2학기 때 집중해서 하면 도형 파트 완전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6년 뒤집 뭐 5년 반 정도 있다가 수능을 보게 될 건데 요즘에 수능에서 도형 파트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중학교 도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자. 가볍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도형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잠깐 했었지만 도형은 크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평면 도형은 말 그대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도형이에요.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거. 입체 도형은 삼각뿔 또는 직육면체, 기둥, 그죠? 뿔, 기둥, 원기둥, 사각기둥 이런 걸 우리가 입체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형은 우리가 도형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도형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 말 그대로 점이에요. 점은 위치만 있고 넓이가 없는 거야. 그냥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선은 점이 지나간 자리가 선이 되는 거죠. 또는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선이라고 해. 그래서 선은 길이는 있지만 넓이는 없는 거예요. 길이는 있고 넓이는 없는 거예요. 면은 선이 지나간 자리가 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면은 넓이는 있지만 높이는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선면을 우리가 도형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선, 면. 자,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직선, 곡선, 평면, 곡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점선면을 나타낼 때 이제 약속이야. 이거 밑줄처럼 점. 우리가 중학교에서 점은 대문자 A, B, C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직선은 보통 소문자로 쓰고요. 평면은 보통 P, Q, R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교점과 교선이 뭔지 한번 보자. 교점 밑줄쳐요.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에다 동그라미 땅 치세요. 여기 점에다가 동그라미 땅 쳐요. 즉 여기서 보면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가 교점, 여기서 교자가 만날 교자예요. 학교할 때 그 교 있죠? 학교할 때 교자랑 똑같은 거예요. 만날 교자. 학교는 뭐야? 배울 학자의 만날 교자잖아. 만나 배우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 학교는 아니야? 놀기 위해서? 친구랑 놀기 위해서 만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죠? 놀면서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교점. 그 다음에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과 면이 만나는 것도 교점이 있어요. 자, 요거 이해되죠? 요 그림?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 그죠? TV 평면이 있죠? 이 평면과 요 교점이 이렇게 만나면 요 만나는 점이 교점이 되겠지, 그지? 요것도 잘 틀려.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 한다. 교점은 두 가지가 있어.
그 다음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요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요 선이 교선이 되는 거죠. 또 요 입체도형과 요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면, 타원형이죠. 요게 교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요 교선은 타원이 되겠네. 용어의 뜻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직선에 대해서 또 살펴보자. 직선이 뭐니? 직선이란 뭐니?라고 하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 조건이란 말은 별게 아니고, 자, 직선을 한 개의 직선을 만들 조건이 뭐니? 이런 뜻이야. 한 개의 직선,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점이 움직인 자리가 선이죠. 따라서 이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된 것이다. 이 말의 뜻도 이해되지? 그래서 점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요 점을 한번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많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요거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걸 우리가 직선이 한 개로 결정될 조건이다.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이해되나요? 그래서 직선이 하나로 될 조건은 두 점을 지나면 된다. 이런 이건 나중에 계속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두 점만 선택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한 개. 그래서 직선은 기호로 말로다가 직선 AB 초등학교 때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직선 AB. 중학교 와서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직선. 자, 그래서 직선의 뜻도 하나 여기다 쓰세요. 두 점을 지나면서 또는 뭐 한 점이라고 해도 되는데 두 점을 지나면서 양쪽으로 곱게 뻗은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해요. 두 점을 지나면서 양쪽으로 곱게 뻗은 선을 직선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원래는 이제 한 점을 지나면서 양쪽으로 곱게 뻗은 직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냥 직선의 결정 조건까지 연결해서 써준 거예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직선 AB A와 B, 자 이거 가지고 A와 B 두 점을 지나면서 양쪽으로 곱게 뻗은 선을 직선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똑같은 겁니다. A 먼저 쓰나 B 먼저 쓰나 직선은 똑같아. 양쪽으로 곱게 뻗어나가는 거니까. 또는 뭐 직선 L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앞으로 이제 뭐 직선 L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요 직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뜻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 직선 AB. 직선 AB는 뭐예요? A, B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곱게 뻗은 선. BC는 BC를 지나면서 곱게 뻗은 선. CA는 점 CA를 지나면서 곱게 뻗은 선. 요 세 가지는 같은 직선이야? 다른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죠? 그죠? 같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뭘 써도 같은 거예요. 잘 기억해. 같은 직선이죠. 다음 반직선이 뭔지입니다. 반직선은 말 그대로 반직선이야. 즉 반직선 AB라고 하면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이거는 반직선 AB는 자 여기 보자. A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서 곧게 뻗은 선을 얘기해. 자, 따라하세요. A를 시작해서 B를 지나서 곧게 뻗은 선. 시작! 이럴 줄 알았어. 집중!
다시 자 따라서 A를 지나서 미안 다시 A를 시작으로 B를 지나서 곱게 뻗은 선 시작. 자 이거를 우리가 반직선이다. 그럼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거부터 보자. 반직선 AB는 이렇게 되는데 반직선 BA는 B에서 시작해서 A를 지나서 곱게 뻗은 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선은 같았지만 반직선은 다르죠. 시작점이 다르잖아, 그지? 그죠? 얘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거고 BA는 B에서 시작해서 A를 향해서 가는 거죠. A 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반직선에 대해서 보면 반직선 OA 찾았니? OA 자 따라하세요. 반직선 OA O에서 시작해서 A를 지나서 곱게 뻗은 선 시작. 그치? 그 다음에 OB는 O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서 곱게 뻗은 선, 그죠? 따라서 OA하고 OB는 같아요, 달라요? 반직선이 같아요. 시작점도 같고 쭉 가는 게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표현은 다를지라도 같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 반직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돼. 그럼 OA와 반직선 AO는 다르죠? OA는 이렇게, AO는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보면 반직선 요거 보세요. 반직선 OA, AO는 어디야? A에서 시작해서 O를 지나서 곱게 뻗은 선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해되죠? 자, 이거 반직선. 그래서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점, 뻗어나가는 방향. 자, 선분. 선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내용이죠. 두 점 A, B를 이은 요 선분 AB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분 AB다라면 A와 B 사이에 곱게 뻗은 요 선을 얘기해요.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점점점 아니야 이거. 알지? A서부터 B까지 요까지가 선분 AB다. 그럼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선분 AB는 A서부터 B 사이의 그 길이고 BA는 선분 BA는 B서부터 A까지의 선분이니까 똑같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선분 AB, 선분 BA는 같다 이거 읽으시면 되고 다음 7번 자 이거 중요한 내용 앞으로 수학에서 길이다 또는 거리다 라고 하면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즉 무조건 거리 또는 길이 하면 가장 짧은 선분을 우리가 길이 또는 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자 우리가 두 점 A, B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우리가 선분을 가장 짧은 선분을 우리가 길이다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길이 이해되죠?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짧은 건 선분 A죠. 이걸 우리가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AB와 CD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가 길이가 같을 때 이쪽죠? 길이가 같을 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기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중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중점 동그라미다. 중자가 무슨 중자야?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가운데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점은 우리가 뭐라고? 가운데 점입니다.
그럼 가운데 점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여기까지가 있는데 여기 잘 봐. A, B의 가운데 점이죠. 그러면 당연히 AM의 길이와 BM의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리고 AM의 길이와 BM의 길이는 AB 길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좌표를 배웠단 말이야, 1학기 때,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4야. 그럼 여기에 가운데 점 M의 좌표는 뭐가 될까? 요 가운데 점 M의 좌표 얼마가 되겠니? 그죠? 2가 되는 거 보이죠? 가운데 점이니까. 그죠? 그럼 2는 어떻게 나온 걸까? 자, 다시 한번 하나 더.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플러스 10이야. 그러면 가운데 점은 얼마가 될까? 자, 가운데 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요 가운데 점 M은 어떻게 구한다? A랑 B랑 더한 다음에 가운데 점은 2로 나눠주는 거야.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점의 평균. 그래서 마이너스 5랑 10이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가운데 점의 좌표가 돼요. 이해되죠? 그거 잘 이해하시고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5가 되겠죠. 그치?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분의 길이 비교하기. 자, 밑에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자, 좌표를 여기서 얘기를 안 해놨고, 실제 문제에서는 좌표로 나오니까, 좌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이 1이고, 요 점이, 뭐라고 할까?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점은 얼마가 될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1보다 얼마만큼? 1과 5를 더한 거의 절반이죠.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전체의 2분의 1이니까 전체는 얼마죠? 자, 전체의 길이는 요거 보자. 전체 길이는 5에서 1을 빼준 게 전체 길이야. 이것도 하나 보자. 자, 여기 수직선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B 빼기 A가 되는 겁니다. 또는 절대값 A 빼기 B라고 해도 상관없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1과 5 사이의 거리는 4인데 얘를 2로 나눠주면 얼마니? 2가 되겠네요. 전체.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1보다 얼마만큼? 2만큼 큰 수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1 더하기 2 해서 얼마?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는 5보다 2만큼 어떤 수야? 작은 수 해가지고 5 빼기 2 그래서 3 똑같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중점이죠. 중점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1과 5를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줘? 2로 나눠준다고 그랬지? 따라서 6 나누기 2는 얼마? 3 똑같죠, 그죠? 중점, 가운데점 구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전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3등분점은 어떻게 가겠니? 자, 보자. 여기서부터 7이라고 하자. 얘를 A,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 얘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요 한 칸의 길이는 전체 길이를 전체의 3분의 1이야. 그럼 전체 길이는 얼마?
7 빼기 1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죠. 걔를 몇 등분 했대? 3등분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한 칸의 길이는 2예요. 따라서 우리는 C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1보다 얼마만큼? 한 칸만큼. 1보다 한 칸만큼. 한 칸은 얼마죠? 2죠. 큰 수예요. 따라서 C의 좌표는 1 더하기 2, 즉 3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7보다 전체의 3분의 2만큼 작은 수야. 따라서 C는 7 빼기 4, 즉 얼마? 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까지 해가지고 같이 쭉 구해본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쭉 이제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개념 설명 간단히 하고 이부터는 다음 시간에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쭉 푸신대요. 자, 잠깐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